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어제 CPI 물가가 꽤나 높게 나왔지만 코인과 주식이 어영부영 회복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영상에 이런 가슴 아픈 댓글이 달렸어요. CPI 망했습니다. 라고 댓글이 달렸는데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주식과 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시작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CPI가 2.8도 아니고 2.9도 아니고 3%대로 높게 나오면서 뭐 코인 주식 떨어지고 그나마 좀 잠잠해지고 있던 국채금리 다시 급등을 했으며 이제 연준에서도 상반기에 금리 인하 못해, 안 해. 그리고 하반기는 가야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하겠다가 이제 현재 컨센서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뭐 현재는 조금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침 기준으로 CPI가 이렇게 엉망으로 나왔음에도 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나름대로 회복을 하고 심지어 사실 여러분들 관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마저도 강세로 전환을 했다. 개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사자. 이거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수익률이 비록 올해라고 해봤자 1월에서 2월이긴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이 나스닥과 S&P 500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뭐 삼성전자다 뭐다 말씀을 드린 이유는 17년도, 21년도, 25년도는요. 유동성 확대로 이나 고동이나 심지어 국장까지 오르는 장세로 올 수 있으니까 주력 자산이 아니라 해지 자산으로 사놨을 뿐이라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침에 아무튼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실 땐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 올랐고 하이닉스 올랐고 현대차, 기아차,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CPI도 높게 나온 데다가 지금 이것들 보면요. 관세 전쟁의 희생양들입니다. 뭐 철강에 25% 때리겠다 해서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뭐 공장 짓겠다 난리가 난 이 희생양들이 왜 이렇게 오를까?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반대로 가는 이유를 좀 짚어볼 텐데요. 그렇기 위해선 이제 뺐다 뽐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과거에 코스톨라니가 썼던 많은 이제 책들까지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분이구나. 좀 공부한 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빼꼼이라고 제 맘대로 바꿔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빼꼼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하는 박사님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이 빼꼼의 뜻은요, 기정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선반영됐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좀 예를 많이 오늘 들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실이 일어나기 전과 후가 있겠죠. 그 어떤 사실이란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일어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어난 후는 그 팩트가 호재든 악재든 확고한 사실이 되죠.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투자를 해선 안 된다라는 게 빼꼼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가 근데 발표가 됐다. 되는 순간 그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뭐 악재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수차례 얘기했었던 이제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장하면 저는 팝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또는 호실적 발표라든지 뭐 미드업에서 뭐 좋은 호재를 발표한다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발표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좋은 일이죠. 뭐 상장이 되거나 호실적을 발표하면 그 길까지는 가는 기간 내내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오를 거 아니에요. 호실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미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호실적이라고 하니까 이미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 놓습니다. 이 말인즉슨 더 이상 살 매수자가 없어질 만큼 많이 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정사실, 빼꼼이라고 나와 있죠. 발표가 되면요. 뭐 호실적이든 호재를 발표를 한다고 쳐도 이게 기대 이하의 뭐 호실적이든 기대만큼의 호실적이든 또는
기대 이상의 심지어 호실적이든 하락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정도는 예상했다.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선반영. 확고한 사실이 돼버렸으니까 매수자가 없어졌잖아요. 이미 오르는데 다 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악재 발표율이 있겠죠. 최근에도 뭐 관세 전쟁 한다고 엄청 힘들어 했었고요. 전쟁 아직도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일본이 금리 인상한다면서 뭐 오두방정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는 악실적의 발표가 있다.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발표하기 전에는 이거 수익 저하되겠는데 악실적 뭐 최악이네. 최근에 뭐 테슬라도 약간 이런 게 있었죠. 뭐 실적이 엉망이다. 관세 전쟁하면 뭐 한국이든 어디든 뭐 이만큼의 손해를 볼 것이니까 안 좋을 것이다. 뭐 전쟁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주가든 코인이든 쭉쭉쭉 떨어지겠죠.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매도자가 나오지 않을 만큼 매도자가 다 나와버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 뭐 발표가 됐다. 악실적이 발표가 되고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고 뭐 전쟁이 종전됐다든지 관세 전쟁이 몇 퍼센트 때린다든지 발표가 돼버리면요. 그게 뭐 예상 이하든 예상 수준이든 간에 수익이 뭐 너무 떨어졌다. 아무튼 발표가 되면 반작용으로 해서 이제 매도자가 더 이상은 없을 만큼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개념으로 오늘 여러 가지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엉망인 CPI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요거를 빼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주방어가 그것도 이건 굉장히 운이 좋게도 신속하게 나왔다는 건 약간 운이 따랐다는 거기도 해요. 제가 뭐 카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받고 있는데 뭐 세 줄 요약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CPI가 예상을 웃돌면서 금리 선분이 상반기 동결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 상반기에는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요. 이 뒤에 보면 인플레 우려를 선반영했다는 인식에 아니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선반영이란 단어가 등장하네요. 미국 주식이 장중 낙폭을 좁혔습니다. 주식도 줄였고요. 뭐 코인도 줄였고 심지어 환율도 떨어지고 국채금리도 막 올라가던 게 조금씩 잡히고 굉장히 신기한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CPI 발표 뒤에 제롬 파월이 등장을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주 방어가 나왔다고 했었죠.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CPI 발표에 처참해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CPI도 뭐 중요하긴 한데 PC가 훨씬 중요해. 더 나은 지표야. 인플레를 판단하는데 이게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이거 너무 크게 의미 두지 마. 약간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 경제 좋아. GDP 2에서 2.5%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라면서 시장을 안심을 시키네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튜브 뭐 여러 경제 기자들이 했던 얘기인데요. 주거비랑 중고차가 특히나 가격이 너무 물가가 높게 나와서 좀 높게 나온 건데 그거 LA 화재 때문이야. 약간은 일시적인 거야. 이 수십만 명이 집이 없어지고 차가 없어졌으니까 올라갔을 뿐이야. 또는 연초 효과야. 보통 1월 달 되면 뭐 가격을 조금 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애틀랜타 총재도 중립금리 3에서 3.5%인데 요거 도달할 수 있어. 뭐 인플레는 2%까지 갈 수 있어. 다만 내년까지는 가야겠죠. 갈 수 있다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만나면서 달러 강세로 시작했다가 낙폭이 쭉 떨어졌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갔다가 쭉 떨어지고 주식도 낙폭을 축소하고 유가는 아예 한 2% 정도 떨어져 버렸거든요. 야,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이건 약간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특히나 이제 항상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트럼프의 입이죠. CPI 발표를 전후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CPI 발표가 10시 반에 밤에 있었는데 한 30분 전에 나왔던 겁니다. 아마도 CPI 결과를 알고서 이런 발언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관세 정책과 함께 진행하자. 뭐 락앤롤 하면서 재밌는 댓글을 이제
트윗에 본인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야, 이거 CPI 낮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낮게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높게 나왔었죠.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저는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함께 못할 텐데 이 금리 인하와 관세 정책은 할 수가 없어요. 관세를 때리면 인플레가 높아지고 기준금리 인하하면 인플레 더 높아지고 이거는 함께 못할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뭔가 있구나. 뭔가 이 사람 뭔가 대책이 있지. 아무리 막무가내라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어요.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를 하다 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즉각 시작 합의. 즉각 그냥 잔신히 끝내버리겠다고 어찌 보면 그냥 통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히 당황스럽겠죠. 아니 당신이 뭔데 전화 한 통화로 끝낸다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유가가 2% 떨어졌어요. 러시아가 석유에 뭐 엄청난 이제 양을 비축하고 있잖아요. 전쟁 끝내줄게.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 하락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간은 기준금리 인하할 환경을 본인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아까 빼꼼, 뺐다 꼼폴리를 이해를 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상호 관세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고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주식과 코인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늦게 또는 13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조만간 그럼 발표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거 매를 막기 전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트럼프도 그거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발표하는 순간 빼꼼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팔 사람들 다 팔고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뭐 이게 좋든 나쁘든지 간에 발표하는 순간 선반영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속도, 반등의 속도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우연히 구글링을 해보니까 아직 저는 이 상호관세 얘기를 그 기사를 못 접한 채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동차나 제약 등등 몇몇 산업에 관해서는 관세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세 예외 조항까지 나온다? 나쁘지 않겠죠. 그렇죠? 관세를 상호 관세를 때려도 좋은데 지금 예외 가지고 만들고 있다. 과연 이 발표가 나오고 어떻게 될지 한번 빼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인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빼꼼을 최악의 코인에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최악의 코인이 과거에는 리플 스텔라였죠. 왜냐하면 아무리 반대로 우리가 행동을 한다고 해도 7년을 눌러버리면요. 이건 다 그냥 떠나는 게 99%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반대의 경우부터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23년 2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가 친절하게 상승하는 이유를 알려준다면 기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옆 사람이 이 코인 좋아. 이 코인 사면 좋아. 왜냐면 이러저러 하기 때문이야. 뭐 온갖 유튜브나 기사에서 설명을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팔아야 될 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3년 2월 달에요. 중국이 홍콩을 개방하면서 그때 뭐 네오코인 오르고 뭐 중국 코인 오르고 뭐 심지어 파일 코인도 올라서 제가 팔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다. 뭐 죽었다. 뭐 쓰레기다. 뭐 10년 들고 있는 사람이 팔았다. 뭐 온갖 욕설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저평가인 네 가지 이유를 누군가 친절하게 알려준다면 반대로 빼꼼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즉, 극단적 저평가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쵸? 뭐 리플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드는데 자, 자동적으로 이게 나와야 됩니다. 뭔가 호재 나오겠는데 언젠지 모르죠. 저도 속도는 몰라요. 이게 빨리 나오면 운이 좋은 거고 리플처럼 늦게 나오면 이제 정말 많이 털려 나가겠죠. 뭔가 나오겠는데 그 뭔가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를 봤던 것 같아요. 2월 12일에도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실적이요. 약 45일 후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쯤 되니까 이제 샀던 사람들 이 포트폴리오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무려 이더리움 현물 ETF 보유량을 3분기에도 꽤 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00%, 20배 가까이 이더리움을 샀다는 거죠. 이거 희한하죠. 남들은 다 팔고 떠나는데 저평가니까 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그냥 보고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2월 8일자로 홍콩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투자 이민 심사에 포함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개인들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마음껏 사게 허용하는 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는 더더욱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년도 2월도 그래서 홍콩을 풀었었고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들고 있는 친구들 투자 이민하려면 당연히 중국에서 투자 이민을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트 이더 많이 들고 있으면 이민 갈 수 있게 해줄게. 중국에 있으면 좀 니네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좀 사도 돼. 그러면 홍콩으로 피싱 갈 수 있어. 물론 홍콩도 중국의 입김이 닿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비트 이더를 사라고 저는 문을 활짝 열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제 호재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2월 13일자로 해서 CBOE 어떤 거래소에서 이제 21 쉐어스가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허용할 수 있게 심사 요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니까 알트 시즌이 오려면요. 결국 이더리움이 올라야 되고 물론 솔라나 ETF, 리플, 뭐 도지, 뭐 수만 가지 ETF도 다 중요한데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요? 기관들은요. 이자에 혈안이 돼 있고요. 싸게 사고 싶은 기관 담당자들이 많을 겁니다. 누가 비싼 걸, 뭐 이자도 안 주는 걸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극단적이라면서요. 그리고 시가총액 2위니까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이미 팔 사람 다 팔았는데 이자까지 준다. 여기에 저는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서히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빼꼼으로 적용해 보면 이만큼 나쁜 자산, 이만큼 사고 싶은 자산이 없다 생각해서 한 400 이하에서도 저도 꾸역꾸역 조금씩 더 이더리움을 샀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겠죠. 현상만 보면 알트코인은 끝이다. 뭐 이쪽이 사실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나 빼꼼의 현상에서 적용을 해보면 지금은 알트코인 투자의 적기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12일자 기사였습니다. 알트코인이 피바다다. 우리 피바다에 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내피든 니피든 간에 2주 만에 뭐 얼마가 증발이 돼서 멘붕이 왔다 하고 대부분 뭐 떠나거나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판테라 캐피탈 CEO는 역시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2월 12일자로 지금은 암호화폐 투자의 적기다.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강세장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예전에 판테라 캐피탈 CEO가 CNBC 나와서 나는 솔라나 톤 온도를 엄청 많이 들고 있다 얘기했었죠. 알트코인이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비트와이즈의 그 CIO죠. 매트 호건이라는 분도 2월 13일자로 해서 암호화폐입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투자, 역사상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 역사상 제일 좋답니다. 규제는 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알트코인이 완전히 바닥으로 갔기 때문에 다 팔고 떠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다른 거죠. 멘붕이 오고 뭐 떠나는 게 아니라 역사상 제일 좋다. 확신을 하고 있다.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투자자들은요, 이 빼꼼을 경험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대표 인간 지표 아더 헤이스는 계속 뭐 폭락을 한다 하고 그러니까 폭등한다고 했다가 폭락한다고 했다가 항상 이 인간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하고 있나 봤더니 한정판 후드 집업을 출시를 해서 멋있게 지금 잘 팔고 있네요. 근데요, 이분은 우리가 따라 할 분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분은 돈이 어디선가 계속 나오는 부자형이거든요. 예전에도 많이 벌어놨고, 이렇게 옷도 팔고, 뭐 자문료도 받고, 강의료도 받고, 이 형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 못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 지표들을 이런 분들을 똑같이 따라하면 우리는 우리만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고 빼꼼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결국 빼꼼이 다가 아닙니다. 빼꼼을 먼저 포착한 뒤에 마이너스 1이 나올 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다 가져갑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이 마이너스 1이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요. 리플 스텔라처럼 7년 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신 후에 인내심 있게 마이너스 1 나올 때까지 잘 기다리셔서 원하는 수확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